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주부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밥값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값을 돈으로 내놓으라는 남편의 말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시겠죠?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반찬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라는 사람의 존엄성,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남편도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이었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저도 출근했죠. 퇴근하면 피곤해도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니까요. 남편도 처음엔 고맙다고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라고 하던 말이 점점 줄어들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갔죠. 맞벌이인데도 말이에요. 여자가 집안일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었고 감당할 만했으니까요. 결혼 5년 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실직 상태였고 남편 혼자 돈을 벌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좀 힘들다. 생활비 좀 아꼈어. 외식은 꼭 해야 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식비의 대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를 빠듯하게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고 외식도 하고 친정 부모님 용돈도 드렸습니다. 당신 돈으로 뭐 사면 안 되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내가 번 돈은 저축해야지. 당신 돈은 어차피 용돈이잖아. 용돈이라고요? 제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은 돈을 용돈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경력 덕분에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재취직하고 3년 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39의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도 온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죠. 임신 기간 동안도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지만 남편은 임신이 병도 아닌데라며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과일이나 음식을 보내주셨죠. 제가 부탁한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가 줄어들죠.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육아휴직 급여 나오잖아. 그걸로 생활비 못해.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제 급여의 60%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생활비를 보태라니요. 더 황당한 건 아이 양육비였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한테 돈 쓰는 걸 엄청 아까워했습니다. 꼭 그렇게 비싼 기저귀 써야 돼? 분유는 왜 이렇게 비싸? 장난감은 중고로 사면 안 돼? 결국 저는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아이 양육비 대부분을 냈습니다.
제 아이인데 제 돈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음식을 보내오셨어요. 김치, 나물, 국 같은 반찬들이요. 저는 감사하게 받아서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특별히 요청한 적은 없었지만 반찬을 해줄 여력이 없을 때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기억도 안 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집안일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집안일 못하는 건 알겠어. 그럼 우리 엄마가 해준 요리라도 먹었으면 돈으로 갚아. 공짜로 얻어먹은 건 아니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돈으로 갚으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왜? 당신이 번 돈도 없는데 우리 엄마 요리 공짜로 먹었잖아. 그럼 돈으로 계산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처럼 생각해서 챙겨주신 음식을 며느리로서 감사하게 받아 먹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라니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하는데 요즘 내가 번 돈으로 다 먹고 사는 거 알지?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당신을. 그날 이후로 남편이 마트에서 뭔가를 사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 돈으로 사는 거야. 고기도 내가 사주는 거지. 당신이 먹는 쌀도 다 내 돈이야. 마치 제가 남편의 시혜를 받아 연명하는 거지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쌀은 한 톨도 입에 대지 않기로요. 대신 제 돈으로 쌀을 따로 사서 저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과일도 아이에게만 주고 저는 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온 고기로 저녁을 차리면 저는 김치와 나물만 먹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 돈으로 산 거니까 나는 안 먹을게요. 당신이 다 먹어요. 처음에 남편은 무시하더니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래? 농담한 건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농담이라고요? 제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농담이라고요? 당신은 항상 그래. 막말하고 나서 농담이라고 하잖아. 나한테 상처 주고 나서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고. 이제 지겨워. 제 말에 남편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애 앞에서 이러는 게 보기 좋아? 남편이 말처럼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예민한 걸까요?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 한계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을 되새겨 봤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늘 제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요리는 해야지. 살 좀 빼지 그래? 화장도 안 하고 나가? 당신 친구들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친정 부모님이 뭘 해줬다고 명절 때마다 가려고 해? 그리고 제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농담인데 왜 그래?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 갱년기 온 거 아니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남편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존재로만 봤던 거죠. 현재 저는 집 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1년 남았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서 복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제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 양육비는 남편이 내든 말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면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나갈 겁니다. 남편이 사온 음식을 보면 이제 토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도 이제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제게 족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밥값을 돈으로 계산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은 밥상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하녀가 아닙니다. 저도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농담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갑니다.